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지금 의료계를 보면 국민들이 겪은 어려움일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정부가 먼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정부의 협의에는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법에 근거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자체가 악법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강압적인 행정을 해나간다면 13만 의사들의 회장으로서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때는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에서도 정부 대책의 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는 전공의, 전임의 등 의료계의 상황 알려드리고요. 이어지는 주간 정치 브리핑 원포인트 정치 코너에서도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이용주 전 의원 두 사람과 함께 코로나19 폭증에 의료 공백까지 더해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방침과 지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잘 순종해야 할 거고요. 교회라고 해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기독교계의 연이은 예배 강행 발언은 많은 국민과 정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 목사들도 분명히 계신데요. 결국 교회도 이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남호성 목사와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짧은 기간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을 두고서 급격히 변하는 여야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담긴 다양한 의미들을 풀어보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부터 짚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발생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수도권 집단 감염 사태에 따른 최근의 2차 유행 이유는 물론이고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 중에서도 정점기에 속하는 2월 말 3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해외 유입 7명을 제외한 434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4명, 경기 100명, 인천 59명 등 31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 성림식례교회에서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 후 확진된 교인이 3차례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국은 확진자 중 27명이 성가대원인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은 CCTV 화면이 없어서 다소 어려워졌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한 제보나 정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순천의 경우에는 한 피트니스센터와 관련해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강원 원주에서는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서 조사 중인 환자가 10명당 3명 이상인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날 39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네. 이게 아마 최고치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400명대가 넘어버려서. 네, 지금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고요. 3단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오늘 밝혔고 조만간 어떻게 할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건 결국 교회 예배 때문일 것이고 네. 서울 구로구 아파트 누적 확진자도 늘었는데 이건 원인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로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지난 23일 주민 1명이 최초 확진이 됐습니다. 그 후 어제까지 5가구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아파트 확진자 가운데 1명이 또 근무한 금천구 소재의 축산물 가공업체 비비파마에서 20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28명인데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공교롭게도 아파트 확진자들이 같은 라인에서 사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환기구 이것도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로구가 환기구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을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대해 방역당국은 환기구를 통한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증상 발현이 더 빠른 환자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더 높은 층수에 사는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환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테고 오늘 낮 기준으로 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959명입니다. 1000명 육박하는데 네. 문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김태형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해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간담회를 열었는데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고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교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 명이다. 그 때문에 세계의 방역에 모범을 보이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특히 또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또 방해하는 모양새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특히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를 허용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인 대상 코로나19 검사에서 무조건 양성이 나오도록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가 돌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강한 경고,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예. 정부가 집단 휴진에 나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해서 개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개별 업무 개시 명령서 정부가 어제 명령을 발령한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가운데 휴진자 명단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 전임의에게 개별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는데요.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진구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 휴진에 나선 전공의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꺼놔서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소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연락을 안 받아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는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다음에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체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달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집단 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하겠다라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의사들도 맞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이 오늘 희망자연의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 행동 이거 시작을 했는데요.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어제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행동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전협 관계자에 따르면 중간 취합 결과 76% 상당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다 사직서를 냈다고 해요. 각 병원마다 안 낸 데도 있고 일부 낸 데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의사를 밝힌 게 76%라고 합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의 말을 들어보면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다. 이 경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할 수 있고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에도. 예. 12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공공의료정책의 지속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삼아
의협이 벌이는 진료 거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책위는 의사 정원과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다. 한국의료의 지역별 진료 광역별 불균형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부문에서 활동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판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까 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지도자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 집단 행동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명분 없는 파업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국회가 셧다운됐죠? 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기자들이 근무하는 소통관 다 셧다운이 됐고요. 대부분 건물이 문을 닫았습니다. 국회가 원래는 오늘까지 문을 닫고 방역을 마친 다음에 내일 문을 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예. 방역 작업을 위해서 오는 29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주요 건물을 계속 폐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추가 확진자 발생 같은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상임위원회 같은 국회에서 일정이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어제 확진된 기자 같은 회의실에 있었던 이해찬 대표, 김태형 대표 등 지도부, 또 의원들, 당직자들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들은 자가격리 중인데 결과에 따라 정확한 조치,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계속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가 문을 닫은 초유의 일이 벌어졌네요. 네.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화두입니다. 네,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오늘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 조금 과한 표현을 한 것 같다.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왜 이런 지적이 나왔냐. 어제 이낙연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걸 김 후보가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차별화를 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낙연 후보를 겨냥을 했고요. 코로나19라는 도적대가 국민의 살림을 망쳐놨는데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보살피지 않으면 국민 각자가 그 부담을 나눠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하고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의 경우 발언 등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은 통합당과 생각이 같은 것 같다. 예. 같이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고 이제는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된 경선이 서울시장이 되든 대선이 되든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지지 세력에다가 통합당 지지 세력까지 합치면 확장력이 있고 훨씬 더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서울시장이든 뭐 대통령이든 네. 한번 경선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뭐 이른바 미스터 트롯 방식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방식. 그래서 홍정욱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지금 주요 주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을 키워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국민의당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은 정확한 입장을 안 밝혔는데 지금 보면 통합당 의원들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공동 연구 모임이 있어요. 예. 국민 미래 포럼 이게 가동 중이고 일부 통합당 의원은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 안철수 대표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있다는 건데, 근데 국민의당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안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게 큰 변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자. 국세청이 국내 자산과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서 세금을 탈루하는 자산가와 법인의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네,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뭐 국내에서 자수성가한 사주 A씨는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서 수십억 원을 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예.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 영주권자는 국외 송금이 까다롭지 않기에 거액을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에 거주하는 이
A씨의 배우자 자녀는 사조 A씨가 보낸 자금을 인출해서 미국 베버리힐스와 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샀고요. 일부 자금은 다시 국내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20억대의 한강변에 아파트를 사냈었습니다. 회사 돈입니까? 그러니까 사조 A씨는 회사 돈이 보이네요. 예. 네, 그렇게 좀 구세청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거주자로 위장한 탈세 혐의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국적 쇼핑 등으로 취득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내세워서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고 소득을 편법 증여한 수법이라고 구세청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더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는 세금만 잡아도 네, 나라 살림에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바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